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얼굴색이 좋다라고, 혈색이 좋아졌다라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암 환자예요. 경매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지 않아요. 간혹 이제 변호사님들이 썼던 책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법률적인 것만 써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전 사례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논문들이 있었잖아요. 석박사 논문들. 거기에 관련된 걸 다 봤어요. 그리고 현장 가서 부딪히고. 보통 사람들이 고생 자기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전 창고에서 라면 박스 깔고 잤어, 5년 동안.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실전 사례들을 다 배웠어요. 난 최소한 100억 원 벌어야 된다. 네, 그게 제 목표였어요. 다들 황당해 했어요. 그 정도가 돼야 월로 따지면 한 2,500 정도? 이렇게 월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충분히 아이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도 어떤 일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새벽에는 저 아르바이트도 했어. 하루에 4가지 정도 했었어요. 택배 일도 하고 벼룩시장하고 교차로, 제가 교차로에서도 1년 반 일도 했어요. 신문 배달도 중간에 했었어. 우유 배달도 그 송파역 앞에 보면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가락 시형 아파트였어요. 그게 134개 동이야. 제가 거기 전동을 우유 배달을 했어. 처음에는 다마스 끌고 다니다가 조금 나아져서 스타렉스 끌고 다니고, 예, 그랬었어요. 2003년도에 3월 달에 독립했어요. 독립해서 처음으로 낙찰받은 게 송파구 마천동의 단독주택이었어요. 그걸로 수입이 생겼죠. 그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 가족들 굶기지 않고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004년도 3월 달에 송파구 거여동 파인빌라, 내 인생을 바꿔준 주택이에요. 감정가 1억 1,000짜리를 1억 1,130에 낙찰을 받아와서 3년 뒤에 5억 2천에 팔았어요. 투자금 대비 1000%의 수익률이 났고, 그리고 2007년도에 그걸 또 팔고 강동구 길동에 454-1번지 일상하이츠 오피스텔 감정가 6억 4천짜리를 5번 유찰되고 6번 만에 2억 3,770에 단독을 가져왔어요. 걔는 3년 9개월 뒤에 5억에 팔았는데 수익률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1,530만 원 투자해서 세금 다 떼고 2억 3,770이 남았으니까. 그런 걸 1년에 보통 5개, 6개씩 했어요. 계속해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상가 건물들 같은 거 낙찰받고 처리하고,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가로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기준시가로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100억이 남았어. 그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제로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아주 재밌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지인이 그 북창동 쪽에서 미용실을 했어요. 디자이너 10명, 스텝 10명. 근데 거기가 다 현금 장사잖아요. 제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 미용실 좀 해보면 어때? 근데 당시만 해도 그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내가 배울게. 2011년도에 딱 4개월 만에 미용사 토탈 자격증을 땄어. 그 이후에 컬러 디플로마 그것도 따고, 두피관리사 자격증 그것도 따고. 근데 그걸 땄던 이유는 물론 현금 장사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머리도 좀 잘라주고. 예, 제가 예전에는 목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목욕을 한 사람을 시키는데 보통 20분이 넘게 걸려요. 근데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 한번 쐬고 다음 분 이제 목욕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 분들이나 수염을 깎아주는 이런 분들은 자꾸 갖다 줘. 그 친구들이 감자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도 땄었던 것 같아요. 채텀이 북에서 오셨던 분, 그분한테 이제 넘겨주고,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자. 부동산 쪽 일하는 게 제일 좋겠다. 제가 38살에 대학을 공부를 다시 했어요.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대학을 가자니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한양대학교에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38살에 부동산학과를 갔어요. 그걸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쉬고 2년을 쉬고 현업에서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벌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한양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 거기서 투자금융을 전공했어요. 한양대학교 도시전문대학원에서 거기서 부동산학 박사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어요. 2년 정도 쉬었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가 석사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겸임교수로 2년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온 거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뭐든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밀어붙여 봐라. 그리고 무시해라. 네가 뭐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덤벼봐.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정말 절실함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퍼줘요. 사업계획 내가 짜줄게. 그렇게도 한번 해봐.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돈이 없을수록 내가 새로운 재테크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실입업칙이라는 것도 있고 연 25% 혹은 100%의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들이 노력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은 내가 아무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잘한다고 해도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재테크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매 산업에서의 재테크는 조금 더 달라요. 작은 돈 갖고도 투자를 하거든요. 경매라는 사람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들어오는 와. 그러니까 열정은 되게 뜨거워. 근데 뜨거운 열정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런 사람들이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꾸준한 열정이 좋아. 그냥 대기만성형 이런 양반들이 훨씬 부동산 경매를 잘해요. 첫 해에 내가 낙찰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한 10번 이상 폐찰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매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이 시장을 떠나. 그리고 몇 년 뒤에 야 그래도 저만한 게 없지 생각하고 다시 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 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얼굴색이 좋다라고 혈색이 좋아졌다라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암 환자예요. 제가 미용사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2011년도 4월 23일 날 1차 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림프종 환자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혈액암 같은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잘 몰라. 머리에서 터지면 죽는 거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았어요. 잘 받고 완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 9월 23일 날 2차 암 판정을 또 받았어요. 아 정말로 건강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제 일종의 좌우명 같은 건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자. 내일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절실함이 있었죠. 그랬으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고 만약에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멘탈이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누가 막 싫은 소리 해도 그래 지나가려니 사람을 좀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좀 생긴 것 같고 먹고 살만은 해 이제 나쁘지 않아. 내 인생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 법무사님 만난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은인이었고 나를 이만큼까지 성장시켜 주셨던 우리 황 회장님이 내 최고의 은인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 대표님 그 정도 벌었으면 그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만 벌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딘가 좋은 곳에서 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도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더 벌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나는 쓰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벌어서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써라.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돈이라는 거 살면서 정말 중요해요. 돈 가지고 울어도 받고요. 슬퍼도 받고 정말 치욕적인 일도 당해봤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벌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나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없는 친구들은 관리를 좀 잘 해주잖아요. 근데 자식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제가 조금 좋은 시설에 모셔서 인생의 마지막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 같은 거 설립하는 게 제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걸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생각만 그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